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설명이 길었지만 지식정보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식정보사에는 IT, CT, ICT, 또 하나는 다른 말로 표현은 전사나 정보와 유비쿼터스, 두 번째는 반도체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종합, 통합, 융합, 모아놓은 것, 합친 것, 합쳐지는 것, 결과로서는 이동성, 모빌리티란 거죠. 내재화, 인베디드, 그 다음에 지능화, 스마트란 개념이다.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보화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가 모든 분야에서 가치와 발전하는 것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사항에 정의한 지식정보사회였다. 그런데 10년이면 사회가 바뀐다 그랬죠. 자,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요. 그래서 목적은 지능정보사회 구현, 아까 실현하고 구현의 차이는 뭐라 했죠? 실현은 하나씩 해보는 건데 구현은 많이 확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구현이 되면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그래서 이걸 저는 뭐라 했죠? 선진국이 된다. 선진국. 어토노머스를 통해서 선진국이 된다. 어토노머스를 통해서 자율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서 선진국이 되는 거, 그게 지능정보 사회가 바라는 거다. 그 다음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국민의 삶의 질. 자, 지능정보 사회는 구현하는 목적이 경쟁력을 높여주고 삶의 질을 높인다. 이거 많이 들은 단어죠. 여러분 스마트 시티 저기를 보면 스마트 도시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이해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나 지금 지능정보사에서의 구현 목표나 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원어로서는 초연결 지능정보 통신망이라든가 초연결 지능정보 통신 기반, 지능정보사회, 지능정보와 지능정보기술인데 여기서는 초연결 지능정보 통신망, 아까 제가 영어로 뭐라 했죠? 하이퍼 커넥티드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 앤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라고 그랬죠. 그래서 HCIN 이런 말 썼는데 그게 바로 이거죠. 보시면 정보통신, 정보하고 통신입니다. 정보통신이란 말은 정보하고 통신. 정보가 뭐라고요? 전산화. 통신이 뭐라고요? 정보화.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등, 자,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 여기서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이게 뭐죠? 유비쿼터스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게 초연결이에요. 초연결. 하이퍼 커넥티드, 하이퍼 커넥티드, 하이퍼 커넥티드. 여러분 이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하이퍼란 말, 하이퍼.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앞으로 전산실이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입니다. 하이퍼 스케일. 그러니까 하이퍼란 말이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이퍼는 초연결, 초연결. 하이란 말은 초란 말인데 슈퍼가 좀 다르죠. 슈퍼는 크다 그런데 크다인데 여기서 하이퍼란 말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연결된 거죠. 연결되는. 그래서 지능정보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이다. 꼭 기억하세요. 초연결 지능정보 통신망. 결론적으로 초연결 지능 통신망은 백본은, 다시 말 기간 통신망은 광통신망, 접속 통신망은 와이파이 또는 5G 또는 6G로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초연결, 한국판 니들과 초연결 지능부 통신망이라는 그 과목도 있거든요. 우리 과목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 2조 6항에 보면 지능정보사회는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이 지능정보사회는요 단어 하나만 추가됐네요. 여기죠. 지능이란 말. 아까 지식정보사회는 뭐였죠? 정보화를 통하여, 그렇죠?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한다 그랬죠. 근데 빠진 게 있네요. 여기서 보면 지식과 정보가 그게 빠졌네요.
지식가용 빠졌는데 어찌됐든 핵심이 뭐냐면 정보화를 통한 게 아니라 지능 정보화를 통해서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이 이끌어간 사회가 바로 지능정보 사회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능정보화가 가장 중요한 단어죠. 여기서는 아까는 뭐였죠? 정보화. 여기서는 지능정보화. 자, 지능정보화 단어를 보면 여기 나오죠. 지능정보화는 자, 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 계속 나오잖아요. 생산이 뭐라고요? 전산화, 영어로 IT. 유통이 뭐라고요? CT, 정보화. 활용이 뭐라고요? ICT 또는 유비쿼터스. 그죠? 이거를 기반으로 다시 말하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을 해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의역하면 지능정보 사회는 지식정보 사회를 기반으로 발전한다 그 말이죠. 지식정보 사회 핵심이 바로 그랬다니까. 그래서 지식정보 사회를 기반으로 발전한 사회가 바로 지능정보 사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글쓰기가 참 힘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능정보 기술을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기술. 자, 그러니까 보시면 지능정보 기술이란 말이 새로 나오죠. 지능정보. 이거는 이제 법률 용어입니다. 지능정보 기술. 또 하나는 그 밖에 다른 기술. 그러니까 법에서는 지능정보 기술이 아닌데 지능정보 기술은 5가지거든요. 법률 용어로 나온 거는. 근데 다른 기술이 뭐냐? 그게 또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걸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전에는 제가 지능정보 5가지 설명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기술이 뭐가 있는가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고 융합시켜서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 활동을 효율화, 아까 효율화 시킨다는 말 나왔었죠. 효율이 뭐라 했죠? 인풋 대 아웃풋. 입력이 작고 출력이 크면 효율이 좋은 거죠. 고도화는 뭐냐? 퀀텀 점프. 확 바뀌어버린 거죠. 확 바뀌어버려. 정말 요즘 보면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세상이 아주 급변한다 그러잖아요. 급변하는 게 결국 뭐냐? 고도화입니다. 고도화. 퀀텀 점프라고 해요. 퀀텀 점프. 자, 이래서 바로 지능정보화. 다시 말하면 지능정보사회는 지능정보화가 핵심이고 지능정보화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에 다른 기술을 이용한다. 자, 그러면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지능정보기술은 뭔가? 거기에 보면 여기 5가지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 추론, 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뭐다고 안 했지만 이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추론, 판단. 추론하면 인공지능입니다. 추론. 추론하면 인공지능이에요. 추론이라는 단어가 인공지능 의미한 겁니다. 그다음에 딥러닝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해야 추론을 할 수 있고 추론을 해야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안 하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의사결정 못 하는 거예요. 판단이 안 돼요. 판단력이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공부를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학습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학습 능력은 2가지 같더라고요. 스스로 외우게 하거나 그 외운 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갖도록 해요. 자기 생각. 그게 자기주도의 학습이 되는 거죠. 제가 시도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학습과 추론과 판단하는 기술.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2번째, 데이터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는 것. 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하는 것. 이걸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해서 제어 또는 관리하는 걸 뭐라냐. 여기서 사물이란 말이죠. 물건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물건 간에 통신한다. 물건 간에. 그게 뭘까요?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4번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 지능정보 기술. 이거는 5G 또는 광통신망입니다. 광통신망.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법률에서 지능정보 기술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데 아직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술은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률 용어로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5G 또는 광통신망이 법률적으로는 지능정보기술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능정보기술은 한 말로 이야기하면 ICBAM, 그 순서 그대로죠. I가 뭐냐? IoT죠.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인터넷. C가 클라우드 컴퓨팅, 분산 공유된 전산자원. B는 빅데이터, 분류가 잘 된 많은 자료. A는 AI, 인공지능이죠. M은 모바일, 5G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지능정보사회는 컨셉이 두 가지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지식정보사회 마지막에 모바일, 그 다음에 인베디드, 내재화, 그 다음에 진화란 말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인베디드 될 때는 뭘로 되는 거냐? 하드웨어로 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됩니다. 하드웨어로 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로 되는 게 다음 사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능정보사회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다. 자, 지능정보사회는 뭐라고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예요. 지능정보사회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 때, 가난할 때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였잖아요. 여러분 이제 먹고 살만한 뭐가 돼요?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막 급급해가지고 쫓아다니면 그거는요 사람답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세계, 가치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오전에 산업사 제4차 산업사회에는 H형 인재가 필요하다 했죠. 그 H형 인재가 뭐였죠?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의 창조력, 바른 인생인데 그 바른 인생이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치관이 정립된 사람. 그 가치관은 뭐냐면 조상들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가정교육.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잘 지내시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자녀들 교육의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자녀들 교육을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할 수도 있고 못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부부가 삶에서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자녀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들이 하는 그 말, 부모들이 하는 그 태도, 부모들이 어른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보고요. 얘들이 따라 배우는 겁니다. 지금은 걔들이 하지 않지만 상황이 돼서 자기들이 실행해야 될 때는요. 그게 현실로 나타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지능정보사회에서 마음 중심 사회. 우리가 그 트렌드에 맞춰서 삶의 가치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부자여야 되고 집이 커야 되고 좋은 차야 되고 지위가 높아야 되고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저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다. 다른 말로 인성이 바른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중심이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처리해 줘야 되죠. 자, I가 뭐냐면 IoT거든요. 자, I는요 결국 기능이 뭐냐면 수집 기능입니다. 수집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 인터넷 쓰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작은 거든 큰 거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컴퓨터든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려고 IoT를 하는 겁니다. IoT는 한 단어로 말하면 수집입니다. 수집. 클라우드는 뭐냐면요 저장이에요. 저장. 클라우드는 저장입니다. 앞으로 클라우드 시장이 엄청 커질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IDC라고 했죠. 인터넷 데이터 센터.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 초스케일, 초대형 전산실이 등장하는 거죠. 지금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LG CNS가
용인 죽전에다가 서버 10만 대가 저장되는 그런 전산센터를 만듭니다. 그 전산센터를 하이퍼 스케일 전산센터, 데이터 센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네이버가 지금은 춘천에가 그 각이라고 해서 육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지금 세종시에다가 그거의 2배 되는 또 그 세종 각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카카오가 지금 제주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통신 사업자들이나 또 SNS 사업자들이 점점점 클라우드 시스템을 갖게 된 거죠. 거기는 뭐죠? 저장을 엄청나게 많이 해둔다는 거죠. 물론 보안상으로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요 B는요 빅데이터입니다. 아까 분석이에요. 분석. 빅데이터는 분석. 수집 분석 처리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AI는요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은요 5G 이동통신망은 신속하게 전달한다. 그래서 정리하면 지능정보사회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다. 두 번째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처리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서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나 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거다. 다른 말로 뭐였죠? 효율화, 고도화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산업의 서비스나 산업을 효율화, 고도화 시키는 것이 바로 지능정보사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능정보사회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다. 두 번째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처리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서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나 산업에 효율화시키고 고도화시키는 것이 바로 지능정보사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깨달은 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은 여러분 이틀 동안 공부하셨잖아요. SPND. S가 서비스죠, 서비스. P가 플랫폼.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디바이스. 자, 그런데 하나 숨어 있는 게 뭐죠? 보안이죠, 보안. 왜 그럴까요? 자, 인터넷망은 결국은 www. 다시 한번 웹이죠. 웹이란 말은 뭐죠? 거미줄이에요, 거미줄. 여러분, 거미줄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질기고요. 한 번 들어가면요, 나가지 못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뭐 제가 하는 일은 뭐 농사 짓는 일이었는데 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할아버지를 도와가지고 농사일을 했어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했던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창선아 일어나라, 창선아 소띠깨라, 창선아 깔벼라, 창선아 나무해라. 그러니까 창선하는 말 빼면요, 일어나라, 소띠깨라, 깔벼라, 나무해라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소를 몰고요, 그 동네 조그마한 동산에 올라가요. 동산에 가서 그 나무 사이에 보면 연한 풀들이 있어요. 그러면 소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슬 맺은 그 연한 풀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소나무와 소나무 사이에 항상 뭐죠? 거미줄이 있어요, 거미줄. 그럼 소가 글로 지나가니까 소는 키가 작잖아요. 나는 좀 키가 컸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거미줄이 탁 내 얼굴에 걸려. 그러면 이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미줄이 이렇게 왜 찔기냐 그랬어요.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 거미줄은요, 뭐 하려고 쳐놓은 거냐면 거미가 먹이를 잡으려고 쳐놓은 겁니다. 거기에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벌레가 가서 딱 붙으잖아요. 그럼 도저히 못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웹이란 말은, 월드 와이드 웹이란 말은, 웹이란 단어는 두 가지예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한 번 걸리면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보안에 취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www, 오픈이란 말을 써요. 오픈. TCP IP 프로토콜 쓰면 모든 컴퓨터,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이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브리띵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인터넷의 가장 큰 단점은요, 두 가지입니다. www 되기 때문에 오픈 네트워크이다. 오픈 네트워크. 열려있는 망이다. 다시 말하면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집이에요.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집이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죠. 만약에 우리 집에 귀한 물건이 있다면 외부인이 와가지고 가지고 가면 끝이에요. 바로 인터넷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IoT 할 때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보안이에요, 보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SPND라고 공부하셨지만 사실은 SPND 더하기 Security입니다. Security. 물론 거기 더 하나 한다 하면 뭐가 있죠? 하나 있는 게 바로 NMS죠. 망관리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사물 인터넷이란 말은 제가 개념을 말씀드렸죠.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의 지능화, 인터넷망 활용. 사물이 지능화된 것, 인터넷망에 활용한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법률용어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물건 상호간, 아까 나왔잖아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 제어,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물에다가 센서와 프로세서 장착한다. 여기 센서와 프로세서가 뭐죠? 아까 이게 스마트 칩이에요. 스마트 칩. 스마트 칩을 장착시켜 놓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그래서 유무선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IoT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무선 인터넷망은 기본적으로 www 그다음에 오픈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보안에 취약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죠. 사물 인터넷 생태계 연계 전략 개념도다. 자, 아까 우리가 SPND 말씀 올렸습니다. SPND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데이터. 어제 많이 배우셨죠? 그 다음에 세큐리티. 그래서 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그 다음에 인증하면은 뭐죠? 통신비밀보호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축이 되는 거죠. 스마트 센서, 웨어러블은 뭐죠? 가지고 다니는, 차고 다니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커넥티드 카다, 자율주행 자동차.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확산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스마트 칩을 어떤 사물에 집어넣어서 작게만 했는데 앞으로는 큰 것도 사물 인터넷이 된다. 가장 큰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차가 그래도 크죠. 여러분 그 차에 들어가는 최근에 반도체가 200여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차가요 그냥 반도체. 다시 말하면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러니까 그게 차가 똑똑해진 거죠. 그 똑똑해진 차가 무슨 차예요? 스마트 카잖아요. 똑똑한 차를 움직이려니까 도로가 똑똑해져요. 스마트 하이웨이가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아까 우리 기가비트 이더넷 이야기했죠. 10기가비트. 5G는 이론적으로는 20기가까지 올라가는 거죠. 지금 6G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IPv6 주소 체계가 무한대가 되는, 이론적으로 무한대가 되는 2의 32승인가? 2의 128승 IPv6. 그 다음에 플랫폼이란 말은 뭐 글로벌 기업, 대기업, 통신사, 그 다음에 국제 표준으로 간다는 거예요. 국제 표준을 만족한.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뭐죠? 전산실 통합, 제일 위에 SEM, SIS, 그 다음에 뭐 DSS, 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죠? 그 밑에 뭐였죠? SCM, 뭐 ERP, CRM. 밑에 보면 이제 뭐죠?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말고죠. 그룹웨어, 뭐 KMS 뭐 이런 것들이 있고, IOP, EIP. 자, 이것들 전부 다 묶어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플랫폼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산실인데 모든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전산실을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랫폼은 우리가 뭐 정거장 이야기 하는데 거기만 가면 차를 탈 수 있는 것처럼 거기만 가면 모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뭘까요? 플랫폼이 전문화되겠죠. 플랫폼이 전문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을 위한 플랫폼. 어제 모비스 배우셨잖아요. 그게 스마트 공장을 위한 걸로 지금 많이 확장된다잖아요. 앞으로 스마트 팜에 관한 거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이 플랫폼은 전산실인데 정보 시스템인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산 센터가 된다. 그 다음에 S는 이제 서비스죠, 서비스. 그래서 비타민 프로젝트란 거는 이제 정부에서 시범 사업하게 한 거고요. 각 부처 지자체들인데 특히 이제 부처 지자체 중에서 요즘 지자체 같은 데는 우리가 버스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또 뭐 스마트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에 다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하죠. 결국은 전 산업의 서비스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전 국토란 말을 쓴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런 컨셉들을 이미 잡아가지고 하고 있다.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8년 전입니다. 2014년입니다. 2014년. 밑에 보시면 출처 사물 인터넷 기본 계획 2014년 5월 8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은 사물 인터넷은 세 가지다. 아까 뭐였죠? 개인이 뭐죠? 삶의 질 향상하는 뜻이죠. 그래서 개인 IoT는 CHS라고 했는데 C가 뭐냐면요. 자동차가 as a 서비스로서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 그러면 이동하는 수단인데 그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나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뀐다. 그런 뜻이거든요. 차량을 인터넷 연결해 가지고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한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죠. 헬스케어. 요즘 이제 여러분들 시계 많이 차고 다니시잖아요. 스마트워치. 그래서 심장 박동이나 운동량 등 IoT 정보를 제공해서 개인 건강을 증진해 주신다. 그 다음에 홈이죠. 홈. 요즘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정에 이제 뭐 공기 정화기도 이것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세탁기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주거 환경 IoT 생활 편의. 그래서 이런 것이 사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죠? 삶의 질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 IoT가 구현된다. 두 번째는 산업은 생산성을 높인다 했죠. 생산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자, 그래서 팩토리가 나옵니다. 팩토리. 그다음에 그다음에 프로덕트, 모든 제품들. 그래서 이제 생산성을 높여주고 효율성 증대시킨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스마트 그리드 그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응용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공부하죠. 그래서 유철식 교수님한테도 일부 공부하시고 저 같이 공부하는 그것들이 응용되는 그런 산업 분야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공공 분야를 보면 공공 분야는 역시 뭘까요? 안전이죠, 안전. 그래서 살기 좋고 안전한 사회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안전한 사회입니다. 안전한 사회. 왜 그럴까요? 다 CCTV 카메라 찍어버리죠. CCTV 카메라를 요즘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정보 처리, 영상 정보 처리기기라. 영상 정보 처리기. CCTV 카메라가 우리나라 거의 1000만 대가 넘는데 아직 법이 없어요, 사실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법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살기 좋은 안전한 그런 사회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IoT다. IoT. 자, 그 다음에 우리가